오늘의 영화 읽기는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입니다. 거꾸로 가는 시계. 불가역적인 시간의 질서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정해진 시간의 흐름을 따라 늙은이로 그리고 젊은이로 다시 어린아이로 죽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변함없는 흐름을 따라 다른 사람들과는 시간을 거슬러 살아간 한 인간의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1918년 미국 1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새로 지은 기차역에 매우 특별한 시계가 걸립니다. 시계 제작을 의뢰받은 시계장인이 전쟁에 나가 숨진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거꾸로 가는 시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 후 거꾸로 가는 시계처럼 갈수록 젊어지는 운명의 아이 벤자민 버튼이 태어납니다. 영화의 시작은 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한 장면을 급박하게 쫓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놀랍게도 늙은이의 모습입니다. 시간을 송두리째 거꾸로 설계한 나머지 탄생부터 80세로 태어나도록 한 것입니다. 영화는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이라는 지극히 평이한 일상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기발한 발상 때문에 영화는 내내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합니다. 피츠제랄드 소설 벤자민 버튼의 기이한 시간을 토대로 이 영화는 만들어졌습니다. 서서히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서서히 젊어지는 삶. 시계를 거꾸로 돌린 한 인간의 삶을 매우 사실적으로 포착해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먼저 떠오른 의문은 감독의 생각이었습니다. 소설과 달리 영화는 영상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거꾸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영상으로 표현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 번쯤 다시 태어난다면 또는 10년만 젊어진다면 또는 다시 20살이 된다면 하는 식으로 시간을 거스르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상은 어디까지나 시간을 앞으로, 뒤로,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상상입니다. 영화는 시간의 불가역성이라는 진리마저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은 이런 시간의 역설정을 통해 무엇을 노린 것일까요? 두 가지 효과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삶의 존엄성과 독자성입니다. 흔히 타자의 시선과 평가에 따라 좌우되고 마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오로지 한 인간만이 유일무이한 것이라는 존엄의 문제와 그와 동시에 고독의 주체임을 드러내려 한 점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방법으로 시간을 거꾸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궤적을 동원해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의 불가역성에 대한 엄중함과 소중함에 대한 것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살아야 하는 운명을 지닌 한 인간의 삶을 통해 변함없는 시간의 질서가 얼마나 엄중하며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시간의 철학을 다룬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두 가지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영화를 읽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관점부터 보겠습니다. 영화는 두 개의 시선으로 벤자민의 삶을 조명합니다. 하나는 할머니가 된 벤자민의 아내 데이지가 남편을 떠올리는 회상의 장면입니다. 아내 데이지의 회상은 벤자민과 함께한 사람이면서 관찰자로서 시선입니다. 다른 하나는 벤자민의 일기를 통해서입니다. 벤자민의 일기는 오로지 자기 삶에 대한 자기 회고입니다. 읽는 사람은 딸이지만 벤자민의 이야기 그것입니다. 이 영화가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삶이라는 요소만 빼면 스토리텔링의 구조나 삶을 조명하는 방식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월을 거슬러 살아간 한 인간의 삶이라는 기이한 발상만 제외하면 흔히 한 인간의 삶은 자신의 고백이나 회고보다도 관찰자의 기억과 회상을 통해 조명되고 평가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한 인간의 독백이 고스란히 전해지게 했다는 점입니다. 한 인간의 삶은 어느 누구도 공유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삶을 살아간 자신의 이야기만이 관객에게 전해지도록 한 것 말입니다. 어떤 스토리 구조에서도 건져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에서 성공을 거둔 영화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918년 미국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한 시계장인이 거꾸로 가는 시계를 만든 것이므로
어쩌면 시간의 철학을 다룬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불가역적 운명을 거슬렀을 때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한 것인지 아닌지는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실제로 거꾸로 가는 시간처럼 갈수록 젊어지는 운명의 벤자민 버튼이 태어납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 80세 노인의 모습이고 산모는 아기를 낳고 숨을 거둡니다. 의사는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양로원에다 아이를 버립니다. 양로원에서 일하는 퀸이라는 여인이 아이를 발견하고 키웁니다. 하는 짓은 영락없이 장난감이 필요한 어린 아이인데 모습은 백발의 주름이 깊은 노인입니다. 벤자민은 청년으로 자라면서 양로원에서 나와 선원이 되어 뱃사람으로 생활합니다. 전혀 일반인적인 인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 40이 넘어서야 데이지와 결혼을 하고 사랑을 만끽합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태어나고 벤자민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아빠이지만 모습은 자꾸 어려질 것이고 아이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에게 아빠 노릇을 해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는 아내와 아이를 남기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의 나이는 47이지만 모습은 30대입니다. 아내와 딸에게 작별을 구하는 벤자민의 모습은 냉정합니다. 일기는 중단되고 엽서들이 이어집니다. 딸을 걱정하고 딸에게 아빠로서 살펴주지 못하는 애틋함이 묻어나는 편지들입니다. 그러는 사이 청년의 모습으로 데이지를 찾은 벤자민. 딸에게는 차마 아빠라고 밝히지 못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나 아기가 된 벤자민이 아내 데이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결국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으로 숨을 거둡니다. 벤자민이 숨을 거두자 기차역 시계는 다시 정상으로 바뀝니다. 이 영화의 키워드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은 압니다. 누구나 강조하고 누구나 지난 시간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사리 시간의 절대성에 대해 간과하는 수가 많습니다. 시간이 중요하다거나 아껴 쓴다거나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간 사용에 대한 것이지 시간의 거부할 수 없는 성질, 즉 비가역성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 시간의 동일한 흐름 속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간은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요? 시간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부정당하고 맙니다. 태어났지만 낳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같은 또래지만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아빠의 역할마저도 박탈당하고 맙니다. 그것이 시간을 거꾸로 살아야 하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바꾸어서 보면 시간은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흐름의 방향은 달라도 서로가 함께하는 시간의 접점도 있습니다. 벤자민은 늙음에서 젊어지는 방향에서, 데이지는 젊음에서 늙어가는 방향에서 서로가 만나고 결혼을 합니다. 방향은 달라도 잠시 시간의 동반자로서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운명적으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제한된 시간이기에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행복하고 소중합니다. 우리는 저절로 나이를 먹고 저절로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동반자들을 만나고 그 중에 누군가와는 친구가 되고 애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식이 됩니다.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시간 덕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얻는 기쁨입니다.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였습니다.